일단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 실습 때 등장했던 거 살짝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막 기억납니까? 막 인사, 나이차, 막 동방예의지국 이런 함수 정의 적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함수인가 뭔가 우리가 살짝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코드를 키보드를 쳐서 적어봤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파이썬의 문장의 일종인 함수 정의라는 거 직접 DEF로 쓰다는 거 적어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이미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알고 있는 여러 함수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걔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수식의 일종인 함수 출식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전에도 몇 번 이미 적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채우는 수식을 함수 출식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관련한 짤막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봐봐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걔도 이제 함수인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 놓은 글자들을 프로그램 바깥에 사용자 눈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였습니다. 그게 대칭되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밖 모니터 앞에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키보드 입력을 받는 방법으로서 인풋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직접 써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저 사람한테 운을 띄워놨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는 21살이야 해놓고 20일 하고 엔터를 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수행한 행위는 좀 더 정밀하게 본다면 2키를 누르고 1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누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요 친구는 우리한테 2, 1 두 글자입니다와 같이 str 형식 값을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이 원래 머릿속으로 생각했었던 본인의 나이 숫자 21을 얻고자 한다 라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원래 수식을 살짝 감싸는 느낌으로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쪽도 살짝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while 문이랑 꽤 비슷하게 생겼던 if 문을 우리가 몇 번 적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동갑이면, 나이가 더 많으면 무슨 일을 해라 와 같은 느낌의 코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걔네들 살짝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1은 코드 파트랑 관련한 얘기입니다.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개념인 순차 분기 반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본론을 끝내고 이제 4-2는 데이터 영역과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 약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법한 얘기 두 가지 정도를 4-1 끝나는 타이밍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두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에서 새로 나오는 단어는 일단 함수랑 함수정의, 이거는 지난주에 먼저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할당문이란 친구, 그 다음에 오늘 제목으로도 박혀있는 순차 분기 반복이 튀어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지난 실습에서 등장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함수입니다. 영어로는 function이에요. 여러분 함수라는 단어 아마도 뭐 미적 시간에도 지금 자주 듣고 있을 것이고 등등, 아마도 이걸 처음 들어보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함수가 뭡니까? 뭐 있잖아요. 막 사인, 코사인, 삼각 함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자연 로그, 막 그런 거. 로그 함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함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연이어서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까? 이러면 슬픈 생각, 과제 생각, 막 이런 거 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자, 봐봐요. 아마도 여러분 요 함수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등장한 건 아마도 중학교 때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요 함수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보통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단어는 의외로 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역, 공역, 치역 해서 도메인 막 그런 거 여러분 생각나면 좋겠어요. 정의역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하나 쑥 집어넣으면 공역 어딘가에 있는 숫자 하나로 딱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입력 숫자에 대한 출력 숫자 1대1 대응과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를 여러분이 함수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접할 때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수학적으로 말하면 함수는 그 1대1 매핑 자체가 실질적인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 함수라는 두 글자를 보통 저 때는 그랬어요. 최소한 초등학교 때는 그거를 말하는 대신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본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갖고 여기다가
네모 더하기 3 같은 느낌으로 해놓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박스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고 여러분이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해서 2 더하기 3이니까 5 나오겠네 와 같이 정답을 맞춰봤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얘가 함수의 진짜 본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약속된 하나가 나온다 이겁니다. 항상 2 집어넣으면 무조건 5 나오는 박스고 얘도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긴 한데 이제 대학생까지 오면은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맞물려 가지고 기억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서 뭔가 좀 복잡한 친구다 정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지금 미적이라든가 일반 물리라든가를 보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선형대수라든가 이산수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더 심각한, 더 못생긴 특별한 함수들을 써가지고 뭐 확률 통계라든가 그런 데서도 여러분이 몇 가지 얘기들을 더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건 수학 동네에서의 함수입니다. 자,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자, 수학 동네 요거는 어렵지만 프로그래밍 동네 요거는 엄청 쉬워요. 한 줄로 말할 수 있어요. 와 같이 소개를 했던 게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변수고 하나는 수식이에요. 자, 변수가 뭡니까, 여러분? 프로그래밍 동네의 변수. 자, 우리 이거 배운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게임 실행하는데 값을 3개 들고 다녀야 돼 하면 변수 3개 도입하라 이거예요. 매우 직관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본 단위로 말할 수 있어요. 데이터 영역에.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의 변수 지금 말한 게 다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제 수식, 걔도 비슷한 느낌이죠. 계산의 대상이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무조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는 조금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2, 6학번 친구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9글자는 지금 싹 외워놓고 그냥 주입식 교육 당해놓고 넘어가자와 같이 제가 주장을 하고 지난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손에는 함수가 있는데 조금 슬프게도 프로그래밍 동네의 요 굵은 글씨 함수 개념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한 줄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학 동네만큼이나 사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지난주 실습 내용 떠올려 보면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는 터치를 해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함수를 내가 도입할 때 그 함수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나 이차로 할 거다. run으로 할 거다.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본 건 아니기는 하는데 자, 인수를 몇 개 받는 함수냐? 1개, 2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fx 할 때 x를 인수 내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해본 적 없지만 그 다음에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 인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와 같이 여러분이 들여쓰기에서 정해두는 게 가능했어요. 어떤 함수를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함수가 존재한다라면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거, 호출은 진짜로 영어로 call이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는 건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하겠다와 같은 의미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다가 인사 괄호열고 닫고 적으면 지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네 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 호출식을 우리는 맨 처음에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로 넣었어요. 따라서 우리 F5 눌렀을 때 우리 프로그램의 본론은 인사를 한번 하는 것이다 와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납득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터치해 놓은 거를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구경하면 그럭저럭 연상해서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input입니다. 사용자 입력을 다루기 위한 함수기 때문에 이름을 input이라고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밖에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 함수 이름 input 적고 괄호 닫고 해서 적은 함수 호출식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str 형식 값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성하는 수식을 함수 호출식이라고 불러요. 함수 호출식은 당연히 수식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보통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부릅니다. 리턴 그거잖아요. 그 뭐 반송 뭐 그런 느낌의 돌아간다와 같은 뜻이잖아요. 저거 하면 나한테 이런 값을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이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인풋 호출식 적을 때 괄호 안에다가 적당한 수식을 적어서 저 사람한테 맨 처음에 뭐라고 운을 띄워놓고 커서를 깜빡거릴 것인가, 전문용어로 프롬프트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면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놓고 스타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정의 function definition을 이렇게 부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의 이름, 인수, 그 다음에 내용물이 뭔지를 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괜찮아요? 파이썬 동네 우리 다양한 문장들 적어봤잖아요. 임포트문 황금색 임포트로 시작합니다. while문 황금색 while로 시작합니다. if문도 비슷한 느낌이고, 함수 정의도 def라는 키워드를 적고 스타트하는 파이썬의 문장의 일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얘도 while문 적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먼저 키워드 적고 def 적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함수의 이름이랑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 나중에 이제 인수 같은 거 그런 거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안 해봤지만 아무튼 그렇게 일단 내용 적고 그다음에 콜론 찍고 엔터 키를 쳐서 첫 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해서 그 함수의 내용물이 될 문장들을 여러분이 차곡차곡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 같은 경우는 내용물 문장 2개짜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한다는 건 위에 문장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아래 문장 실행하는 것이다. 와 같이 우리가 고풍스럽게 읊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요.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고 문장은 내가 적는 거지만 그에 대한 실행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하얀 창 뒤에 숨어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렇게 우리가 적어놓은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 뭘 하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들여쓰기에서 적어놓은 문장들을 내가 지금 이름 붙인 새 함수의 내용물이 되게끔 지정을 해둔다. 따로 기록을 해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적어두면 언젠간 그 친구가 얘를 실행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시점에 우리 수업에서는 안 중요하기는 한데, 자, 여러분 지금 기컴프에서 C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C 동네를 포함한 다른 동네에서는 우리가 지금 DEF 적고 스타트 했던 파이썬처럼 이런 함수 정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동네에는 이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C는 문장의 일종이 아니에요. 그 말은 C의 함수 정의는 실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게 보통 그게 정배예요.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게 파이썬 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특색 있는 조건이라고,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 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4학년 때 졸업할 때 여러분한테 선택지를 줄 거예요. 논문을 쓰고 졸업할래? 아니면 프로그램 커다란 거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고 졸업할래? 와 같이 뭐 졸업 프로젝트, 졸업 작품, 졸업 논문 그런 걸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골라야 돼요. 내가 내 머릿속 아이디어를 이제 열심히 키보드 쳐서 프로그램 딱 만들어서 제출해야지 졸업을 하는데, 그때 나는 이거를 파이썬을 써서 만들 거냐 아니면 C를 써서 만들 거냐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C 꺼져 파이썬이 좋아 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C와 대비됐을 때 파이썬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파이썬을 자주 고르는 이유가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도 몇몇 사람들은 확실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C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업 바운더리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프로그래밍이 곧 파이썬 코드 짜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제 기컴포에서도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기말고사 시즌에 나올 거잖아요. 우리는 게임 만들 거지만 그때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이런 차이가 그 동네는 이런 식으로 다루고 이 동네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손잡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살짝 견주어 가면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4학년 때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 자 방금 좀 복잡한 얘기는 그러려니 합시다. 4학년 때 배우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진짜로 딱 한 달 된 거잖아요. 3월 말입니다, 지금.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함수 정의가 갖는 의의는 여러분이 자 봐봐요. 데이터 코드로 구성되는 게 우리의 프로그램인데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하나하나가 코드의 기본 단위니까 문장들은 코드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예를 들면 인사 한번 하는 방법 여러분이 미리 살짝 고민을 해보고 그거 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INSA라는 이름을 찰싹 붙여놓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게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점프를 한다. 내 캐릭터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를 해야 돼요. 그 점프를 한다. 그 점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장들 먼저 살짝 생각해보고 중간중간 스페이스 눌러가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점프가 될 만한 문장들 모아놓고 JUMP라는 이름 딱 붙여놓고 오늘은 자러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일어나서 그 게임 전체의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예를 들면 run 같은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 지금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으면 점프를 한번 한다. 그러면 if문 적고 내용물을 그 미리 만들어 놓은 점프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엔터키 쳐서 함수 출식 구성하고 문장 완성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다음 주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원래 목표 더 커다란 목표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코드 덩어리에 이름을 붙여두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내가 붙여놓은 이름을 나중에 적어가면서 괄호 열고 닫고 붙여가면서 함수 출식을 적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놓은 그 코드 덩어리, 그 문장들을 지금 한 번 실행하게끔 여러분이 구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그 함수 출식을 적어두냐에 따라 미리 준비해놓은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실행할 건지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요약하면 함수 정의는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코드 이름, 코드 덩어리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 다양한 이름들 도입해 가면서 코드를 짜게 될 거예요. 보통 그게 편합니다. 내가 부르기 쉬운 이름, 기억하기 쉬운 이름들 찰싹 써서 별명처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은 코드 덩어리에 대해서 부착해두는 이름. 인사도 있을 수 있고 점프도 있을 수 있고 레벨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들어봤으면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부풀리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랑 관련 있는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의외로 우리가 이미 몇 번 해봤어요. 내 프로그램 안에 배속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할 때 우리는 템포는 엔터를 침으로써 그 템포라는 새로운 이름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서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넘버는 3 엔터와 같은 문장을 적을 수 있고 얘 정식 명칭은 일단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statement는 문장이고 자 assignment가 무슨 뜻입니까? 과제라는 뜻이죠. 대학생들은 어사인먼트로 과제를 어사인먼트라고 하잖아요. 홈워크가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어사인먼트에 대한 직역을 어떤 단어로 하냐면 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몇몇 동네에서는 이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를 대입문이라고 세 글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자 봐봐요.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수업이란 말이에요. 진짜 한 4개월 전까지 여러분은 요
대입이라는 것 때문에 맨날 머리카락 빠지고 밤새 막 야간 자율학습하고 학원 갔다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이 대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예를 들면 내가 수리 영역 2문제만 더 맞췄으면 의대 갈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친구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대입문 하면 PTSD가 올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수업에서는 약간은 어긋난 표현이긴 한데 할당문 3글자로 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더 발음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도 조금 익숙해지시면 나중엔 영어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얘도 의외로 문장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얘는 지금 DF로 스타트한다, while로 스타트한다 그러진 않는데 얘의 특징은 가운데 는을 적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생긴 문장을 할당문이라고 우리는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 3개 도입하고 싶다. 가장 직관적인 거 할당문 3개 엔터 해서 적으라 이겁니다. A는 3, B는 4, C는 5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내 프로그램 나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는 능동적으로 골라가면서 적을 수 있는 데이터 다루기 위한 이름 3개를 확보를 한 거예요. 마치 함수정의 인사, 나이차, 동방예의주국 해놓고 나중에 사용자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셋 중에 하나 호출하게끔 우리가 서비스를 부풀려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이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사용해본 이런 친구들 프린트, 타임점 슬립 역시나 함수였어요. 물론 쟤네들에 대한 함수 정의를 우리가 직접 적은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선배분들이 미리 적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직접 키보드로 쳐서 이번에 학 한 글자 출력해야 돼, 교 한 글자 출력해야 돼, 괄호 안에다가 적절한 내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식 적어가면서 함수 출식을 꾸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진짜로 어딘가에는 저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다운로드 할 때 같이 들어있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긴 한데 저 두 친구 여러분이 실제로 봐봐요. 헬로월드 출력할 때 우리 그냥 기분 좋았잖아요. 한 줄짜리 문장 하나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함수 출식에 엔터키를 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한 줄 보고 요거 다운표 안에 적어놓은 그대로 출력하는 거구나. 느낌표 대신 물음표 하면 물음표 출력하는구나. 그 다음에 한 소끔 더 해가지고 마지막에 엔터 치는 거 귀찮으면 end는 해가지고 그것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구나 하고 기분 좋게 느낀 점 적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프린트라는 친구도 함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구경한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는 그런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 하나짜리 친구는 사실은 다른 어딘가에 적혀 있는 프린트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한 바퀴 시원하게 실행하고 돌아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당연히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은 딱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거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지정했던 바로 그 글자들을 인터랙티브에 파란색으로 예쁘게 출력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타임점 슬립도 비슷하죠. 우리는 스스로 실행하는데 현실 시간 0.5초 걸리는 문장 내지 문장들을 적는 게 당시에 불가능했어요. 다행히도 다른 분들이 정확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문장들을 슬립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딸깍으로 적당히 화살표 키로 이름 고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저 이번에 0.5초, 저 이번에 1.0초 쉬고 싶어요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은 함수 출식을 적어서 그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 덩어리를 한번 실행하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팩트기는 하지만 함수 출식을 적는 입장에서는 쟤네가 얼마나 복잡한 거냐, 뒤에 얼마나 강력한 코드가 숨어 있었던 것이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몇 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프린트.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기를 그런 프린트 함수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괄호 안에 이렇게 해서 지정한 글자들을 사용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채널로 출력을 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문장 2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좀 더 멀리서 본다라면 문장 2만 1개짜리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만 개 미리 준비해 두셨고 우리가 한 줄 딱 적어가지고 그걸 지금 한번 발동하겠어와 같이 적은 겁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한번 출력하는 거 몇십만 개 문장이 막 실행됐던 거예요. 근데 함수 출식 적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내부 사정은 전혀 알 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과정을 여러분이 반대쪽에서 이제 경험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게임 만들 때도 자 봐봐요. 우리 게임 후반부에 만들 거잖아요. 중간고사 시원하게 보고 후반부는 프로젝트 기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뭐 출티를 하시든 말든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무튼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자 봐봐요. 기간을 한 달을 잡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3일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난 최종 버전을 저날 만들 거야.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만드는 거 모든 문장들을 하루아침에 다 생각해서 적는 건 쉽지 않을 거니까 그 게임 안에 내부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점프라든가 레벨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작은 목표들만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런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 살짝 모아서 적어두고 거기다가 점프, 레벨업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함수 정의의 형태로 딱 세트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 둠으로써 미래 나 자신이 좀 더 원활하게 특정 문장들, 특정 코드 덩어리를 본인이 원할 때 한 번 실행을 유발할 수 있게끔 함수 출식 하나 딸락 적어가지고 달성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돈을 버는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거 언제 다 만들었대? 생각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머들은 그 이제 농땡이 치는 워라벨의 수호자 같은 사람들 위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하루아침에 다 짠 거 아니에요. 미리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얘 아마 이런 함수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는 저 친구 시키고 요건 이 친구가 하고 요거는 지난달에 만들어 놓은 거 쓰고 요거는 다음 달을 위해 미리 살짝 빼두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략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월급을 날로 먹을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접근해서 마지막에 출시일 직전쯤 되면 합체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함수 정의 딱 하나 만들고 그거 한 다음에 F5 눌러서 실행해 본다 봐주시면 돼요. 물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이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값,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값이 str 형식 값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값은 int 형식 값을 원한다. 그래서 이런 내 손에 있는 str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은 그 내가 염원하는 바로 그 형식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int를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계산하면 내가 지금 손에 든 그 값이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반대되는 것도 여러분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 표현 봤을 때 수식들 봤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int랑 str이 함수 이름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면 정상인 거예요. 괄호 열고 닫고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 수식이 함수 호출식인 것처럼 느껴지면 정상입니다. 그거는 그러려니 해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친구들을 함수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int str이 함수의 이름인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대충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필요하다. 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값의 형식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덧셈조차 꺼지라고 하는 타입에러를 내뱉는 냉혹한 파이썬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의 형식 이거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아닐 것 같다 또는 확실히 아니다 라고 느낌이 들 때 그거를 보정하는 용도로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 등등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후반부에 4-2에서 우리가 구경해본 몇 가지 형식들을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프로그래머가 능동적으로 어떤 수식,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을 맞추는 게 가능하다.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 정도로 챙겨놓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 적었던 게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3주차까지 등장했던 내용들 살짝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진짜로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이 프로그래밍 동네엔 요런 것들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와 박수 느낀 점 적고 집에 갑시다. 와 같은 느낌이 대부분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종의 세계관 설정, 뭐 배경, 스토리 같은 것들 살짝 읊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들 중에는 엄청나게 쓰임새가 핀포인트로 고정돼 있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임포트 문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뭔가가 존재한다 치고 그런 것들 중에 우리는 지금 나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 내가 짜기 귀찮아. 남들이 짜는 거 수입해 와야지 할 때 임포트 타임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도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 필요하다. 똑같은 한 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신경 쓸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는 문장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매우 구체적인 용례를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그런 구체적인 뭔가를 제시해주지 않는 매우 이론적인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변수라든가 함수 같은 개념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느낌이 들지만 제가 설명했던 내용 아까 전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고개 끄덕거리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함수 아직 복잡한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준비해 놓을 수 있고 나중에 그걸 한번 발동시키기 위해서 수식 적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납득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 동네에서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소개할 순차 분기 반복은 일단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앉아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얘기했던 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주변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 파이썬 동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요 순차분기 반복은 그 파이썬 동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단 자 봐봐요. 프로그래밍, 사람인 내 머릿속 생각을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도 알아먹을 수 있게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알아먹을 수 있게 코드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은.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뭘 알아먹을 수 있나 만큼이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내 머릿속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가 미리 정리를 해둬야 되나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순차분기 반복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끊임없이 고려를 해야 되는 개념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표현할 때 사용 가능한 기본적인 개념을 일컫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세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일찍 퇴근하려고 세 개만 들고 온 거냐?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보면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내 머릿속 생각을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는 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업 시간에 3개를 배우고 이제 과제 3주 동안 할 건데 과제 넘버원 할 때도 이 3가지를 쓸 거고 게임 만들 때도 쓸 거고 4학년 졸업할 때도 쓸 거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학원 갈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쓰고 회사 가서도 이 똑같은 3개를 쓰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우기는 쉬울 건데 진짜로 이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장대한 그런 꿈이 있다 하더라도 걔를 내가 잘게 나눠서 파이썬 문장들의 나열로 표현할 때 순차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여러분이 나눠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순차분기 반복입니다. 이 친구들은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 셋 중에 반복은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중간중간 발음을 했던 적이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학교 종노래를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재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연속 재생 기능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중간 섞어가지고 우리가 발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프로그래머의 연봉을 높여주는 팩터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봐봐요. 반복이 없는 세상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종 노래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거 while 문을 쓰지 않고 만든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지 복사 붙여넣기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복사 붙여넣기 그래 1024번, 104만 8576번 뭐 그거는 두 배 뻥튀기 하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종 노래를 무한히 연속 재생할 수도 있게 만들려면 복사 붙여넣기를 무한번 해야 됩니다. 뭐 그건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컨트롤 S를 눌러서 내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야지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내 C 드라이브 공간은 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학교 종 노래 세 번째 버전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걔는 반복 개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말할 수가 있어요. 반복 없으면 그런 간단한 것도 못 만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분기, 요거 막 분기점 막 두 갈래 길 A 루트, B 루트 막 그런 거 느낌 든다라면 그걸 가져가서 봅시다. 요 분기 개념이 없으면 그 동방예의 주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200살 더 많아요. 근데 내가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출력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폐륜인 거잖아요. 분기가 없으면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코드로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을 때는 절대로 반말하지 마와 같은 거를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작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의 범절은 저기 물 건너가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항상 똑같은 말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되게 척박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분기랑 반복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 것이냐? 내지는 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간단해요. 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순차입니다. 그렇긴 한데 매우 간단한 친구니까 잠깐 짤막하게만 요약을 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순차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대충 영어 단어로 뭐 시퀀스 막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자, 프로그램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뭐냐?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적어둔 바로 그 순서대로 실행된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문장 A, B, C 적어놓고 F5 누르면 A 먼저 실행하고 B 먼저 실행하고 C 먼저 실행해준다 이거예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할당문 X는 3 엔터를 적고 그 아랫줄에다가 프린트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엔터를 적어놨다면 무조건 할당문 X는 3 엔터를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일단은 변수 X에 3을 먼저 담아두고 그 다음에 프린트 호 출시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항상 3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순서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X에 뭐 담지도 않았는데 출력한다 그러면 꺼지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네임 에러 같은 거 뜨겠죠?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대로 적어두기만 한다면요. 그 다음에 자, 좀 더 큰 스케일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함수 func에 대한 함수 정의를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func 괄호 닫고 해가지고 함수 출식을 어떤 문장에 낀 거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함수 정의를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func 내용물 이거구나라고 미리 파악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함수 출식을 만나면 그렇게 미리 준비해둔 코드 덩어리를 지금 한번 실행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둔 내용을 나중에 한번 실행하는 느낌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순차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원칙, 대전제 같은 느낌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장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 순차 개념은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일종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서사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정확히 목표했던 바로 그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말하는 결과 여러분 요 consequence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 단어에 시퀀스가 들어있잖아요. 얘가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 그 인과 예정된 파멸과 같은 되게 무거운 느낌의 단어예요. 반드시 따라오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파멸, 죽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판타지 세상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를 다 통칭해서 뭉뚱그려서 순차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항상 반드시 무조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줍니다. 무조건 우리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들을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학을 출력하는 문장 실행하고 그 다음에 0.5초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교를 출력하는 문장을 실행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순차랑 결국 프로그래머가 정한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을 순서대로 실행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걔 입장에서 순차의 반대말, 이 시퀀스의 반대말은 arbitrary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지 맘대로라는 뜻입니다. 학 출력하고 땡 출력하고 3초 그냥 내리신 다음에 다른 문장 또 실행하고 이러면 우리 당시에 목표했던 열심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었던 목표에 해당하는 학교종 노래 한 번을 시원하게 부르는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절대로 자기 맘대로 실행 순서를 섞지는 않게끔 돼 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약속으로 돼 있어서 그 친구는 항상 순차적으로 실행해줘요. 따라서 F5 눌렀는데 우리가 목표로 했던 최종 골, 결과가, 컨시퀀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 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대로 잘 적었으면 기승전결 해가지고 마지막 결말 예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내가 원래 원했던 결과를 못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 코드 다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고치고 저장하고 F5 누르면 되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자, 이건 이제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이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걔가 봤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에 AI가 막 다 완전 걔 발달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적당히 가운데 거 살짝 뒤집어 가지고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구만 이러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적어도 파이썬 동네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런 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걸 절대로 스스로 실행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이랑의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심부름 좀 갔다 오래요. 어디 가서 뭐 사고 저기 가서 뭐 사고 여기 가서 뭐 산 다음에 돌아와라 와 같이 나한테 한국말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지고대로 들은 순서대로 각각의 가게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얼마든지 첫 번째 가게에 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가게 먼저 들른 다음에 세 번째 가게 들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마도 줄이 빠졌을 첫 번째 가게 마지막으로 들른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식으로 소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엄마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계가 그걸 스스로 하진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프로그래머인 우리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 맘대로 요 순차라는 대전제를 깨는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들 때 칼같이 순차 개념을 지키도록 설계해놨다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뒷배가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원칙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순차 무조건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을 기본으로 놔둔 채로 분기랑 반복은 그 천편일률적인 흐름의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가져가기 위한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한 번을 깨고 싶을 때 분기 또는 반복을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요약해서 보면 분기, 영어로는 branch 정도로 부릅니다. branch는 그 나무 가지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기는 어떤 문장 내지 문장들을 실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분기예요. 그 다음에 반복, 얘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룹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어떤 동네에서는 뭐 이터레이션이라든가 좀 더 고상한 단어를 쓰는 2학년, 3학년 수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한 번도 물론 가능하고 심지어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을 가능케 해주는 개념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순차보다는 좀 더 멋져요. 할 수 있는 게 막 자신감이 뿜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마도 쟤네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실습 내용들 정리하면서 살을 조금만 더 덧대봅시다. 덧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직접 적어본 if문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if문은 일단 문장의 일종이죠.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얘 생김새는 while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첫 줄 적을 때 if 적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다가 우리가 수식을 하나를 적었어요. 차가 0보다 작으면과 같은 느낌의. 그래서 어떨 때 이 if문에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 어떨 때는 실행하지 않을 거냐를 지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고 콜론을 찍고 엔터키를 쳐서 첫 줄을 구성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도로 적는 수식을 보통 그 문장, 그 if문의 조건식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ond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if문은 저 사람이 나보다 어릴 때 내용을 실행할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나이가 동등할 때 실행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 실행할 거예요. 와 같이 우리가 if문을 적을 때 걔에 대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첫 줄 조건식을 적어서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if문도 문장이에요. 그 말은 실행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if문 같은 경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실행하냐를 지금 시점에도 우리가 살짝 확대를 해서 구경을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f문을 실행할 때 일단 다짜고짜 첫 줄에 적혀있는 조건식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식도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true가 나왔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내용물 문장들을 한 번 실행합니다. 물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실행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true에 준하는 이라는 표현이 떴는데 요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판별할 수 있냐?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자, 봐봐요. 예를 들면 if 3 하면은 3 이렇게 했다 칩시다. 하면 얘 같은 경우는 3가 나와요. 내용물 문장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은 true에 준하는 값으로 지금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수식을 지금 조건식 자리에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나오는 결과값이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오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방금 살짝 나왔던 것처럼 불 4글자를 적고 3 내가 원하는 수식 적고 괄호 닫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우리한테 지금 한번 쳐볼게요. 하면 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요 인트 형식 값 3을 참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분 좋은가 봐요. 그럼 딴 거 한번 해볼까요? 불 한 다음에 뭐 10원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0만 원 해볼까요? 그러면 뭐 슈퍼트루 막 이런 거 나올까요? 자, 여러분 통장 잔고가 3원 있을 때랑 100만 원 있을 때랑 생각해봐요. 얘도 당연히 true가 뜹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0원 있을 때 내 통장 잔고 확인했어요. 나 지금 치킨 시켜 먹을까 말까 했는데 통장 잔고 100만 원 있으면 사 먹겠죠. 그렇죠?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200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자,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막 그 몇몇 숫자들 되게 막 스포츠 경기 보듯이 막 민감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네 내려가네 뭐 숫자가 뭐 5,500 밑으로 내려가네 1,500원 밑으로 내려가네 이러면서 희비를 겪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거기 이제 본인의 돈을 얹어 놓고 그래서 뭐 몇 프로가 올랐네 내려갔네 하면서 이제 그 막 빨강색 파랑색 그런 거 보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내가 지금 주식이 200원만큼 잃었어요. 돈을.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냐입니다. 자, 엔터키 쳐볼게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00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200원 정도는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2억 원, 이러면 2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트 형식 값들 중에서는 일단은 엔간한 거는 다 true, 참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 형식 값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수직선 한가운데 있는 0이라는 친구만
true에 준하지 않는,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false에 준하는 값으로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계산했더니 결과가 빵이 떴다. 그때만 false가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true에 준하는 값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건식이었다? 그러면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떴고 그때는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컴퓨터 이거는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되게 보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양수 참된 값이에요. 음수도 좋다 이거예요. 다만 0은 이제 완전 한가운데 있는 0만 거짓으로 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 이걸 이제 요약해서 0이 아니면 true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막 학년 톡방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컴퓨터과 친구들, 소프트웨어학과 친구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친구가 나 지금 뭐 무슨 고버스 어쩌고 저쩌고 뭐 3천만 원을 잃었어 라면은 여러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이너스 3천도 true니까 기운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차단당하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애들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요 불괄호열고 닫고를 그 막 있잖아요. 근해 공식, 디터미넌트라든가 판별식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연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 학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엔터 치면 좋다 이거예요. 이 친구는 학교 좋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올려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는 친구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더 긴 거 학교 종이 종이 땡땡땡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 한 다음에 뭐 학 한 글자 한번 해볼까요? 얘도 좋다고 해요. 그러면 자 퀴즈입니다. 자 요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자 봐봐요. 지금 저는 지금 false를 띄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false를 적었습니다. 근데 엔터키 치면 조금 슬프게도 얘도 true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글자가 false, 거짓을 의미하는 글자인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얘 눈에는 FALSE 5글자가 지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 글자도 true고 두 글자도 true고 일곱 글자도 true였으니까 5글자도 지금 true라고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내용물을 막 검열해 가지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인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str 형식 값들 중에 true에 준하지 않는 값, false에 준하는 값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여러분 연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str 형식 값들 중에는 유일하게 얘만 false에 준하는 값이라 보면 되겠죠. 달리 말하면 쟤는 내용물 안 봐요. 몇 글자짜리인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0글자짜리다. 컴퓨터 동네에서 0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0만 거짓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0인 또는 0글자짜리 str 형식 값만 false에 준하는, 거짓에 준하는 값으로 판정이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조건식 적어놨다라면 계산 결과 값이 뭐가 됐든 간에 걔가 true, false 그 자체면 그냥 그거 써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서 몰래 불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했더니 0글자짜리 나왔다. 이런 상황에는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용물 실행을 했든 내용물 실행을 이번에 하지 않았든 여기까지 실행하면 이 둘 중에 한 거를 실행하면 전체 if문의 실행이 끝납니다. 따라서 순차에 따라서 if문의 다음 문장의 실행을 이어서 하게 되겠죠.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if문의 실행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런 동작들의 연속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while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를 2주차 때 구경한 걸 지금 정리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복붙한 다음에 내용물 살짝 고쳐서 들고 왔어요. 자, while문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얘 생긴 거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건식 적고 콜론 찍은 다음에 엔터키 쳐서 들여쓰기해서 while문의 내용물 문장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할 건데 일단은 대동소이해요. if문이랑. 조건식 먼저 계산하고 true에 준하면 내용물 실행하고 그렇지 않고 false에 준하면 내용물 실행하지 않는다까지는 if문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while문은 if문이랑 다르게 한 가지 작업이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용물을 실행했다라면 그러면 다시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맨 뒤에 하나가 숨어 있어요. 만약에 false가 떠서 내용물 실행 안 했다면 그러면 while문 실행 끝나는 거. 얘네 if문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금 전에 내용물 실행을 했다면 그러면 조건식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또 계산했더니 또 true가 떤다? 또 내용물 실행하고 또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그 짓을 다시 올라가서 조건식 또 계산했는데 false가 뜰 때까지 한다 봐주시면 돼요. 물론 맨 처음에 false가 떴으면 내용물 0번 실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적어놓은 while문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구체적인 순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실행 동작을 확대해서 놓고 보면 자 일단 실행 흐름 관점에서 원칙은 순차예요. 위에서 아래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는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C, D가 있다 칩시다. 얘네들을 그냥 적혀있는 순서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 실행하는 게 순차예요. 근데 분기는 예를 들면 A 실행하고 B 실행하고 C 실행하고 D 실행하고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A 실행하고 B를 그냥 스킵을 하고 C를 실행하고 D를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본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문장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 있잖아요. 앞전멸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게임에서.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미래 시점까지 그냥 한 방에 텔레포트를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가 분기의 본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스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복은 뭐냐? A 실행하고 B 실행하고 C 실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B 실행하고 C, BC, BC, BC 하다가 다음 거 실행하고 D 실행하고와 같이 얘는 이제 자 봐봐요. 여기는 지금 중간에 무시하고 워프를 해가지고 없는 셈 치고 더 멀리까지 가는 게 분기예요. 반복은 내려가던 이 화살표가 다시 올라가는 역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반복이라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글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면서 스크롤 해가면서 읽는데 그거를 그냥 휙 하고 빨리 감기 해버리는 게 분기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이거 한 번 더 들어볼래 해가지고 되감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반복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천편일률적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흐름을 약간 역행을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가 반복의 본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while문의 실행을 확대해서 보면 while문의 실행에는 명백히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작업이 있기 때문에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반면 if문 같은 경우는 실행 확대해서 봤을 때 여기는 돌아간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화살표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작업은 그런 효과는 if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거를 어쩔 땐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그렇게 선택지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if문은 분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적을 수는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hile문에는 지금 둘 다 들어있어요. 돌아간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문장을 실행하지 않게끔 만드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식 계산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을 분기 개념을 적용하는 용도로 쓸 수 있냐라 물어보면 됩니다. 안 될 거 없어요. 여러분 while문 조건식 잘 적으면 내용물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하는 while문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확대해서 봤을 때 그런 스킵에 해당하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얘는 돌아간다라는 기능도 들어있으니까 반복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점에 와서 살짝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거기까지 하면 일단 본론은 끝나고 연결고리 2개 만들어 놓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차는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대전제 원칙 같은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예요. 기계한테 우리의 의지를 맡길 수 있는 원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 역시나 일단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개념은 여러분이 언제 발휘를 하냐? 내 머릿속에 있는 개쩌는 생각을 이걸 내가 내 생각 그대로 나 스스로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한테 대리를 맡겨서 걔가 대신 일하게 만들어서 나는 편하게 앉아서 돈을 벌고 싶을 때 여러분은 일단은 그 내 머릿속 강력한 그 아이디어를 이 세 가지 개념들의 조합으로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재료로서 세 가지 요소로서 작용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자다 일어나면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시 집에 가서 잘 때까지 그런 생각들 중에 뭔가 되게 기똥찬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대로 내 컴퓨터 일하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3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오픈소스가 중요합니까? 그냥 자퇴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이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자퇴 원서를 내지 말고 일단 그 개쩌는 아이디어를 내가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읊어낼 수 있냐, 잘게 잘게 나누는 게 가능하냐를 한 번 더 각을 재보시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는 어쩌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계한테 맡길 수 있는 대리를 할 수 있는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머릿속 생각을 이 셋의 조합만으로는 딱 잘라서 표현하기 어렵다라면 보통은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는 아쉽지만 기계 장치한테는 맡길 수 없는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픈소스 수업 그냥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친구들이고 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살짝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는 거꾸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뭐 친구랑 미적 같이 듣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톡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스몰톡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친구한테 내가 뭔가 자세한 거를 설명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뭔가 뭐 그 안내라든가 길 안내라든가 뭐 그런 거 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다니는 그런 짜잘한 아이디어들을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한번 풀어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걸 굳이 파이썬 코드로 짤 필요는 없어요. 내 머릿속 생각을 정돈한다거나 할 때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정리해볼까를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이게 기컴프까지 하면 그래 일주일에 7시간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거잖아요. 기컴프 4시간 맞죠? 3시간입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6시간 최소 6시간 여러분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일주일은 몇 시간입니까? 7 곱하기 24 하면 되겠죠. 168시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자, 6시간 168시간 중에 6시간 하면 전공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개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하철 타서도 노트북 뚜껑 열고 요거 아이들 켠 다음에 헬로월드 출력하고 자빠져 있으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는 말고 그건 좀 그래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그러지는 말고 대신에 내가 평소에 다양한 생각들을 할 때 걔네를 그냥 흘려보낸다라든가 그냥 사람이라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말한다든가 하지 않고 살짝 걔를 조금만 매무새를 다듬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습관을 평소에 살짝 진행을 해두시면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딱 다 만들었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돈을 할 때 분명한 도움이 될 겁니다. 맨날 이 세 가지밖에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를 자주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씨름해 두면 다음 과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프로그래밍 다음 학기 수업 있을 거잖아요. 비주얼 프로그래밍도 있고 그런 다른 수업들 들을 때 아니면 2학년, 3학년 때 뭐 알고리즘, 운영체제 이런 수업 들을 때 등등. 애도 내가 맨날 밥 먹고 하던 머릿속 생각 다듬던 그런 스타일 그대로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접목해보고와 같이 계속 여러분이 전공 공부를 168시간 중에 예를 들면 몇십 시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자주 생각을 해두고 마치 전공자처럼 일상생활을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내보시면 그게 이제 1년 쌓이고 4년이 쌓이면 분명한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도 사실 이미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26학번이 앉아있지만 어떤 친구는 지금 내가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내가 봐도 완전 개쩌는 친구다. 저건 완전 코딩을 위해 태어난 코딩 전사다. 라는 게 딱 모습만 봐도 느껴지는 그런 친구가 보통 한 학년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반일지 옆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걸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머릿속으로 굴려본 사람은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회사 딱 입사 지원서 내고 서류 테스트 통과하고 코딩 테스트 통과한 다음에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님도 당연히 그런 광채를 보고 아 채소 배우신 분 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우러러 볼 가능성이 올라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동네는 맨날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일주일에 6시간만 하지 말고 맨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키보드 치는 건 그건 너무 힘드니까 대신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얘네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얘네만 있는 건 아니긴 하죠. 뭐 숫자로 표현한다라든가 다른 얘기들 또 이후에 나올 거니까 걔네들까지 모아갖고 한번 일상생활을 전공 공부하면서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얘기해두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개념적인 얘기예요. 내 머릿속 생각을 정리할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문이랑 while문은 얘네는 명백히 문장의 일종입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직접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보통은 if문은 분기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서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을 겁니다.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드신 분들이 저 사람 머릿속에 순차 분기 반복 덩어리가 있을 건데 그거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알아먹을 수 있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둬야 돼. 그래서 if문이랑 while문 이렇게 적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규칙 마련하고 그다음에 엔간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if문이 실행되게끔 while문이 실행되게끔 잘 준비를 해 두셨으니까 우리는 그 적는 방법 아까 정리했던 그대로 첫 줄 잘 적고 내용물 문장 순서대로 잘 적어 두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깔끔하게 반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기컴포에서 C도 배우고 있고 하니까 자, 내 분기 개념을 적용할 때 무조건 if문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문장도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동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요때 여러분은 그러한 if문, 그러한 while문을 적을 때 적절한 수식, 조건식이라 부르는 거를 그 if문, while문의 첫 줄에 적음으로써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내지는 다른 의미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실행할 것인지를 디테일을 살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고 if문과 while문 같은 경우는 딱 언제 그래서 내용을 문장 실행하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를 지정하기 위한 조건식을 첫 줄에다 적도록 안배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봐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래서 연상일 때, 동갑일 때와 같은 디테일을 살리는 건 엄밀히 말하면 수식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수식 스케일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달리 말하면 계산하면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뜨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가 뜨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건식이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if문은 그냥 if문이라고 부르고 while문은 그냥 while문이라고 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한국말로 부른다라면 원래 그러한 구도 자체를 크게 해치지 않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단어 정리예요. 이거 지난주 지도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새로 등장한 단어, 일단 함수 커다란 덩어리 하나 나왔고 순차 분기 반복 나왔어요. 걔네들 살짝 입혀보면 이 정도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 문장이랑 실행, 수식이랑 계산은 항상 한 세트로 다닐 거라서 지금 아예 옆에다 붙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코드 영역에는 이제 함수 두 글자가 빈 땅을 거의 한가운데를 지금 차지해서 코드 영역은 일단 예쁜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저 수식이 데이터 영역 쪽이다, 코드 쪽이다를 정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 오른쪽에는 예쁜 삼각형, 트라이포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일단 함수는 저 둘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일단 그 함수라는 덩어리 자체가 문장들의 나열이에요. 우리가 함수 정의 적어서 이거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하는 걸 나는 인사라는 이름의 함수로 하나의 세트로 다루겠어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본체가 문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이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문장은 코드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나열해 갖고 우리가 미리 세트로 이름 붙여둘 수 있는 함수 역시나 당연하다는 듯이 코드 영역에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함수 덩어리가 프린트라는 덩어리가 있을 때 나 지금 저거 한번 실행해 보고 싶은데 와 같은 상황에서 프로그래머는 수식을 적습니다. 함수 출식을 적어요. 그래서 함수 출식을 적음으로써 어떤 문장들 여러 개의 실행을 지금 한번 하겠다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함수랑 수식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실행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 가지고 순차, 분기, 반복 요 셋의 조합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방금 했단 말이에요. 그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의 시간적인 흐름, 순리, 인과응보와 같은 것들을 확정 지어주는 그걸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순차 개념이 지금 대전제로서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항상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두 달만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면 이거 어차피 모든 친구들이 다 칼같이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마치 본능 같은 느낌으로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번 정도만 살짝 기억을 따로따로 해두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0분이란 말이죠. 이거 정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쉽시다. 그게 낫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넓혀볼게요. 일단 4-2에서 데이터 얘기를 우리가 살짝 걸쳐두려고, 그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랑 데이터 쪽이랑 살짝 연결고리를 2가지 정도를 챙겨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복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이 if문, 이 while문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를 그 첫 줄 적절한 자리에 수식,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면 실행하고 false에 준하면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일단 놔둔 채로 조금 한 걸음 정도 더 멀리서 요거랑 관련된 수식, 계산한 결과값과 관련한 얘기를 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우리는 어떤 커다란 수식을 적을 때 연산자 섞어가지고 빌드해가지고 적을 때 어떤 이름을 섞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을 해두면 이제 우리는 계산할 때마다 그 전체 커다란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3 더하기 5 엔터 치면 8 나와요. 3 더하기 5 엔터 치면 얼마 나오겠어요? 아까랑 똑같은 8이 나옵니다. 왜냐? 좌항 계산하면 항상 3 나오고 우항 계산하면 항상 5 나오기 때문에 이 덧셈은 다 하면 무조건 8이 나와요. 이걸 언제 몇 번 계산하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x라는 이름을 끼얹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x 더하기 5는 지금 같은 경우는 8이 나옵니다. 근데 x에 만약에 5가 아니라 예를 들면 7 같은 게 담겨 있었다라면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수식 x 더하기 5를 계산하면 이번엔 아까랑 다르게 12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면 어쩔 때는 이거 어쩔 때는 다른 거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멀리서 보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을 건데 원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그 수식을 적을 때 이름을 섞어서 적으라 이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5는 순수하게 x에 뭐가 담겨 있는 채로 이 덧셈을 하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값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가끔 이걸 까먹어서 우리가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베리에이션이 나오는 원천은 5는 항상 계산하면 5가 나와요. 그쪽은 지금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좌항이 어쩔 땐 계산하면 3 나오고 어쩔 땐 계산하면 7 나오고가 가능한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전체 덧셈식은 그때그때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 자, 이러한 이름이 섞여 있는 수식을 계산하기 직전에 사용자가 고른 값, 인풋 호출식으로 하면 되겠죠? 사용자가 고른 값을 미리 그 이름에 담아두게끔 실행 흐름을 구성하면 이제는 F5를 누를 때마다 전체 큰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우리 2주차 당시에 만들었던 버전은 우리가 직접 템포는 2 엔터 친 다음에 F5를 눌렀어요. 그러면 2배속으로 출력해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코드를 고치지 않은 채로 또 다시 F5 누르면 당연하다는 듯이 또 2배속으로 출력해 줄 거예요. 그 나눗셈식 계산 결과값은 항상 0.5 나누기 템포는 항상 0.25초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 F5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2배속, 어쩔 때는 0.5배속으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그 템포는 2 대신에 템포는 한 다음에 인풋 호출식 이렇게 섞어가지고 구성을 해두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점 py 파일 붙잡고 이번에 실행할 때는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치면 3배속, 저 사람이 7하고 엔터 치면 7배속과 같은 느낌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F5 누를 때마다 그 나눗셈식 또는 방금 봤던 그러한 덧셈식 등등이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그럴싸하죠. 그 집에 가서 얼마든지 집에서 패치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 수식 F5 누를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수식을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적는 게 가능해요. 뭐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 그 조건식은 F5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true가 뜨고 어쩔 때는 false가 뜨는 거예요. 어쩔 때는 3번 연속 true가 뜨다가 false 뜨고 어쩔 때는 7번 연속 true가 뜨다가 false 뜨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순차 흐름 내지는 항상 내용물 문장을 3번 실행한다 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채로운 어쩔 때는 내용물 문장을 실행 안 하고 넘어가고 어떨 때는 내용물 문장을 3번 실행하고 넘어가고 어쩔 때는 5번 실행하고 넘어가고와 같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경우의 수를 실행 흐름 자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창출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지난주 최종 목표 영상 보고 왔다. 손 들어봅시다. 거짓이에요. 알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 삼각형 어쩌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왔던 거 다 조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저 사람한텐 저런 서비스, 이 사람한텐 이런 서비스 서로 다른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더 많은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봉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의 원천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비가 3인 삼각형을 원해, 7인 삼각형을 원해 할 때 그걸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나중에 다시 또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지금 최종 목표에서 살짝 언급을 했던 건데 여기서 살짝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고 싶다. 그런 반복 흐름을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싶다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3단 콤보가 있습니다. 그 막 콤보 여러분 뭐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뭐 그 Q평, E평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같이 모아가지고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그 run 함수 정의 생각해 보면 그때도 우리가 life는 3으로 놓고 스타트한다. 그 다음에 life가 남아있는 동안 서비스를 한번 진행한다. 서비스를 한번 진행할 때마다 life를 1씩 까서 다시 담아둔다.
지금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가 여기 지금 한국말로 정리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가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챙겨볼 거니까 일단은 얘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얼핏 들어본 적 있는 수학적 귀납법, 매스메티컬 인덕션 그거 있잖아요. x가 1일 때 성립한다를 보이고 x가 i일 때 성립한다면 i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서로 독립적인 두 개를 증명을 해요. 그러면 얘를 조합하면 1일 때 성립한다. 1일 때 성립하니까 2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3일 때, 4일 때, 5일 때, 1일 때, 6일 때 해가지고 1 이상인 무한대까지 전부 다 성립한다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주장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귀납이라 부르는 거죠. 그거가 떠오르신다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주 수업 내용 내지는 조금 이따 실습 때 다시 한번 짚어볼 그거는 무리 없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챙겨두면 이제 드디어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요소들 어느 정도 챙겨둔 셈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살을 붙인다라든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접근해 본다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의 알을 조금씩 정교하게 좀 더 넓게 가져가 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시험 공부라든가 하다가 막히면 3주차 내용 요 4-1 정도까지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빠뜨리고 간 거 있나 체크하고 돌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려 놓고 일단 잠깐 쉽시다. 딱 1시간 반 지났습니다. 지금 몇 분 쉴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15분 쉴게요. 저 벽시계로 45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